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시의 스토킹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결국은 뭐니 해도 미중 갈등인가 봅니다. 사실 전 세계 어디 한 군데 지금 조용한 곳이 없죠. 한국과 일본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고 홍콩 시위는 격화되고 있죠. 여기에 노딜 브렉시트 위협도 증가되고 있고 이탈리아 연정 불안과 또 아르헨티나 정치적인 불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변수가 튀어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슈는 미중 갈등입니다. 참 해묵은 이슈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요. 미국이 중국산 제품 일부에 대해서 관세 부과 연기를 하면서 미증시 올랐고 우리 시장도 일단은 강한 상승세를 주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시장은 조금 더 이런 안도,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고민 저희에게 오늘도 나눠주십시오. 서울전화 02786-1022-1023번 두 대 전화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릴 거고요. 문자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나눔미디어그룹 김태혁 전문가, 월스트리트 코리아 이슬이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일단 굉장히 강하게 출발은 했는데 상승 탄력도는 둔화되고 있어요. 조금 고점에서 뒤로 밀려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어쨌든 강세권 유지하고 있는데 먼저 시장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이슬이 전문가님. 예,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1일 시행 예정인 중국 수입품 관세 일부를 이제 연기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지금 덩달아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을 한 상태인데요. 지금 협상 타결까지 여전히 갈 길은 멀지만은 이제 신경전이 일정 부분 진정될 가능성을 보았을 때는 국내 이제 증시도 당분간은 상승 추세로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워치라든지 상당수의 IT 제품이 다음 달 1일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받게 된 만큼 이제 관련 업체의 타격이 불가피하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하락 증시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무역 전면전에 따른 충격을 미국 스스로 인정한 셈이긴 하지만 중국이 이제 이것 가지고 악용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을 때는 일부 관세 연기 소식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최종 합의는 이제 2020년 대통령 선거까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을 때 이게 장기적 관점에서는 국내 증시가 그렇게 안전하겠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 흐름에 따라 대응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다고 보여지는데요. 오늘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 우려 단기 해소에 따른 중국 관련주들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부터 해서 이제 천천히 순환 매도기 시작할 거라고 전망하면서 현재 낙폭과대되어 있던 종목들 바닥권에서 신규 매수 접근 가능하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측하기는 어렵다라는 관점이에요. 흐름을 잘 타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김태혁 전문가님 오전장 어떻게 진단하세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이제 미중 분쟁에 대한 이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상승 출발을 했는데 사실 갭을 띄운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갭을 메꾸고 온 다음에 다시 상승하지 사실 여기서 그 추가적인 상승폭은 많이 보여주지 않는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일부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라든지 IT 반도체 업종 주요 종목들에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흐름이지만 사실 일부 종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대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관세부가 연기가 되게 되면서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선물 시장에 외국인이 매수 포지션 취하게 되면서 계속 수급이 들어오는 점을 파악하게 되면 사실 이 이후에도 단기적인 급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내일 휴장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과대 낙폭 종목들 위주로 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 안도감이 반영된 단기 반등은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남겨놓고 어떤 종목은 지금쯤이면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 고민해볼까요? 한시의 스토킹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전화와 문자를 기다리는 동안에 특징주 점검하는 톡 쏘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세 종목 들여다보시죠. 첫 번째 CJ 시푸드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수산주가 그야말로 크게 들썩이고 있는데요. 내용 함께 보시죠. 미국 내에서 언론들이 보도하기를 이렇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이요. 매일매일 방출하고 있는 오염수, 늘어나고 있는 오염수가 170톤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2022년 여름쯤에는 한계치를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국내 외교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 강화되지 않겠는가, 시장에서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국내 수산업 관련 테마주가 동반해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CJ 시푸드가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직행을 하는 모습이었죠. 저희 마지막 코너 슈퍼스타 킹에서 지난주 목요일에 또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저희 방송 보고 또 매수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추가적으로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건지, 여기 정도에서는 정리해야 되면 좋은 건지 잠시 뒤에 전문가 의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헝성그룹 볼까요? 트럼프가 움찔한 걸까요? 내용 보시죠. 미중 갈등이 소강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무역 대표부가 전화 통화를 했다고 전해지죠. 그리고 2주 내에 통화 재개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자 미중 갈등이 소강 상태를 나타내고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동반해서 급등세를 시현하면서 개장 초반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헝성그룹도 10% 넘는 강세권 유지를 하던데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이것도 잠시 뒤에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KMW입니다. 역시였다. 실적 이야기입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2분기 호실적, 사실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도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했을 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직전 분기 대비했을 때는 124% 급증했네요. 5G 장비 업종 내에서 대장주로 등극을 했다라는 리포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줄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주가도 오늘 굉장히 강하죠. 역사상 신고가 다시 한번 갈아치웁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순위로 기록을 봤을 때 지난해 말, 그러니까 연초가 95위였거든요. 지금은 5위로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혹시 여러분들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시면 연락 주세요. 우선순위로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전문가 의견 체크해 보겠습니다. CJ 시푸드인데요. 김태혁 전문가님, 추가 상승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이슈 때문에 크게 부각되면서 수산물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이 종목만 볼 게 아니라 사실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시장들이 일본 수출 규제 테마가 확실히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일부 테마주들이 계속 부각되고 올라오는 흐름이고, 여러 테마주들이 순환매를 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CJ 시푸드 자체도 큰 테마로 분류가 돼서 크게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라 단기적인 상승폭이라고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좀 더 가지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신규 진입은 사실상 리스크가 되게 크기 때문에 사실 안 하시는 게 좋으실 텐데, 일단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흐름을 좀 더 체크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봉상 먼저 체크를 해보면 지난해 2019년 4월 당시 고점을 찍었던 자리였던 가격대인 3,600원 부근까지는 오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맞고 떨어진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이 당시에 바닥을 짚고 다시 한 번 더 반등 위치였던 3,260원대를 확실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3,650원대를 재돌파하는 시도를 보였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3분 봉상 흐름 보시게 되시면 확실하게 매물을 걷어차고 올라갔던 3,400원대를 잘 지켜준다면 오히려 지금 일봉상 흐름 봤을 때 3,800원대까지는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신규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의 관점에서 의견 주신 거고요. CJ 시푸드 먼저 체크해봤습니다. 헝성그룹은 어떨까요, 이슬이 전문가님? 일단 이 종목도 단기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헝성그룹은 완구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대표적인 중국 대외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국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주가 상승의 요인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미국이 중국 측에 일부 중국산 수입 품목에 대해서 당초 9월 1일부터 부과하려던 10% 관세를 오는 12월 15일로 연기한다고 밝혀지면서 지금 품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록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종목이지만 품목 예시에 지금 이 홍천그룹에서 취급하고 있는 특정 완고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모멘텀 부재로 못 올랐던 주가가 오늘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대외적인 중국 이슈에 따라서 테마를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겠습니다. 월봉상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반등 정도는 있었지만 사실상 추세 자체는 한 번도 우상향인 적이 없었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부 가치로 인한 모멘텀으로 가기보다는 중국과 관련된 대외적인 이슈로 인해서 급등하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등락률도 상당히 극심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 금일 약간은 급등한 모습이지만 월봉상 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바닥 구간에서 이제 올라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는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아직 관세부가 연기가 확정되었다기보다는 지금 일정 품목만 연기한 것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이 완벽히 결정되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인 흐름을 잘 살피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추세는 이미 일봉상으로 보셨을 때 전환은 했기 때문에 대외적인 지금 흐름상 보았을 때 단기적으로는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면서 전 저항대 구간인 1차 목표가 1,400원까지 말씀드리고요. 일단 신규 매수는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반등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나 신규 접근은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 이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스탑 사인 주셨습니다. 홍천그룹 추가 전략까지 이렇게 모색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종목 들여다봐야 되겠죠? 내용 들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